안녕하세요. 고등물리화학 가이드 강의 2-6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1차원 상자 속 입자를 3차원으로 확장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루게 될 원자, 분자들은 3차원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3차원 상자 속 입자에서 얻은 여러 가지 직관들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먼저 개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차원 상자라고 말씀을 드렸으니 이런 식의 상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이 안에 역시 질량이 m인 입자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x축 방향의 상자의 크기는 lx, y축 방향의 상자의 크기는 ly, 그리고 z축 방향의 상자의 크기는 lz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1차원 상자 때와 비슷하게 우리가 vx, x방향의 포텐셜, y방향의 포텐셜, 그리고 z방향의 포텐셜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얘네 각각은 별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고 x가 0과 lx 사이에 있을 때만 0, 나머지는 무한대의 값을 갖습니다. y도 역시 마찬가지로 y값이 0과 ly 사이에 있을 때만 0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무한대의 값을 갖습니다. z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입자는 이 안에서는 아무런 포텐셜을 느끼지 않고 밖으로 나가는 순간 포텐셜이 무한대가 돼서 절대 뛰쳐나갈 수 없는 그런 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종속 슈레딩거 방정식을 우리가 쓸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얘기는 우리가 1차원 상자속 입자를 할 때 충분히 했으니까 시간 독립 슈레딩거 방정식만 우리는 여기서 마찬가지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요 라플라시안이라고 하는 연산자를 올바로 써줘야 되고요. v, x, y, g 이 녀석들이 p사이 x, y, g, 에너지 p사이 x, y, g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앞에서 썼던 트릭과 마찬가지로 x의 범위, 죄송합니다. lx가 돼야 되죠. x의 범위, y의 범위, 그리고 z의 범위를 한정을 지어주면 인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요식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ddz p사이 xyz는 에너지 p사이. 지금 보면 이 v라는 항이 0이 됐고요. 제가 이 라플라시안 연산자의 원래 형태를 풀어서 썼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정을 합니다. p사이라는 놈을 x에 관한 함수 큰 x, y에 관한 함수 큰 y, z에 관한 함수 큰 z로 우리가 쪼개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수학을 해주게 되면요. 이런 형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h바 제곱 2m에 x분의 1 dx dx 제곱 y분의 1 dy dy 제곱 z분의 1 dz dz 제곱은 에너지.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조작을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느냐. 수학적인 내용은 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결과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제 수학적으로 잘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h바 제곱 2m에 x분의 1 요 녀석 여기 있는 첫 번째 항이죠. 얘가 어떤 상수 2x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항에 해당하는 녀석이 어떤 상수에 또 대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녀석도 역시 어떤 상수 2에 해당을 하게 되고 2z에 해당을 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에너지, 전체 에너지는 2x 더하기 2y 더하기 2g로 주어진다는 거죠. 요 조건 아래에서 요 세 가지 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요 각각의 식에서
x를 우변으로 넘기고 y를 우변으로 넘기고 z를 우변으로 넘겨서 보면 이 각각의 형태가 1차원 상자석 입자와 같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각 x, y, z 방향에 대해서 1차원 상자석 입자와 같게 취급을 해줘도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x축 방향에서 우리가 양자수 nx가 나올 거고요. 에너지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8mlx 제곱분의 h제곱 nx 제곱이 나오겠죠. 그리고 p사이 x는 p사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큰 x, x는 루트 lx분의 2 사인 nx 파이 x 나누기 lx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y축 방향에 대해서도 ny라고 하는 녀석이 나올 거고요. 이 y는 8mly 제곱분의 h제곱 ny제곱 그리고 y는 루트 ly분의 2 사인 ny 파이 y ly가 될 겁니다. z축 방향으로 우리가 식을 또 똑같게 풀어주게 되면 이런 식의 lz제곱에 nz제곱 그래서 zz가 루트 lz분의 2 사인 nz 파이 z lz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지금 약간 빨리 쓰느라고 약간 악필이 됐는데 양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에너지는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2x 더하기 2y 더하기 2z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요 세 가지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공통인 애들을 빼주고 나머지만 써주면 nx제곱에 lx제곱 ny제곱에 ly제곱 nz제곱에 lz제곱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시스템의 에너지는 결국 nx와 ny와 nz가 결정되면 결정이 되게 되겠죠. 따라서 이 3차원 상자속 입자의 경우에는 nx, ni, nz가 양자수가 됩니다. 됐죠? 다음으로 파동함수를 한번 살펴볼까요? 파동함수는 어떻게 주어지나요? p사이는 x, y, z를 곱한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 곱해서 합쳐보겠습니다. p사이 x, y, z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 lx, ly, lz분의 8. 그 다음에 사인이 각 성분에 대해서 이렇게 x방향, y방향, z방향에 대해서 주어지게 되겠고요. 이 식을 이제 다시 한번 잘 노려보면 요 lx, ly, lz는 곧 부피랑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상자의 부피가 되겠네요. 그래서 요게 이제 파동함수, 최종 파동함수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요 결과를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에너지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듯이 nx, ny, nz라고 하는 양자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h제곱 8m 그 다음에 lx제곱에 nx제곱 ny제곱에 ly제곱 lz제곱에 nz제곱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lx랑 ly가 lz랑 다 같은 그런 시스템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값을 그냥 우리가 L이라고 명명을 할게요. 만약에 이게 성립을 한다면 에너지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있는 이 분모들이 똑같은 값들이니까 싹 앞으로 묶여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nx제곱, ny제곱, nz제곱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에너지 1, 2, 2는 에너지 2, 1, 2랑 같고 얘는 다시 에너지 2, 2, 1이랑 같습니다. 맞나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값이 어느 쪽을 계산을 하든 다 9가 나올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뭐냐? nx, ny, nz가 다르다는 것은 번지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즉 양자수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은 다른 상태를 나타냅니다. 서로 다른 상태들이 근데 에너지가 같아요.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축퇴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에너지들을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요. 2, 1, 1, 1은 혼자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에너지 상태가 2, 1, 1, 그 다음에 1, 2, 1, 그 다음에 1, 1, 2가 같이 같은 에너지 값을 갖습니다. 즉, 이 3개의 상태는 축퇴되어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1, 2, 2, 2, 1, 2, 2, 2, 1이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축퇴라는 개념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태는 다르지만 에너지 값이 같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축퇴라고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함수를 생각해 보죠. 자, 파동함수의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1차원의 경우, 2차원의 경우에는 그래도 우리가 좀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 이 3차원 파동함수는 사실 나타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자 안에 어떻게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된다고 했죠? 각 점마다 어떤 복소수가 할당되어 있는 그런 함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복소수는 우리가 눈으로 나타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파동함수를 나타내기보다는 우리가 확률, 제곱한 형태, 확률로 나타내게 되면 각 점마다 어떤 실수값이 할당된 형태가 될 겁니다. 얘는 이제 복소수의 절대값 제곱을 취하는 실수가 되니까요. 그리고 얘는 양의 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한번 간단하게 만드는데요. 여전히 각 점마다 실수가 할당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눈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개념이 등고선 개념인데요. 등고선 뭔지 아시죠? 지도 같은 것을 우리가 만들 때 거기서 같은 고도를 가진 애들을 연결하는 그런 선들을 등고선이라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2차원에서 예를 들어 파동함수를 계산을 했더니 여기는 0이고 여기는 1, 1, 1, 1이 있고 그 다음에 2, 2, 2, 2, 2, 2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3, 3, 3, 3이 있고 네 이렇게 있고 다음에 4, 4, 4, 4가 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상의 파동함수를 얻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랬을 때 1인 애들끼리 연결을 하고 2인 애들끼리 연결을 하고 또 3인 애들끼리 연결을 하고 또 4인 애들끼리 연결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등고선을 2차원에서 그릴 수 있는 것처럼 3차원 공간에서는 같은 값을, 같은 실수값을 가진 애들끼리 연결을 하면 하나의 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등고면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을 거고요. 여기서 이렇게 등고선이 나타나는 것처럼 등고면도 여러 개가 존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값을 우리가 고르느냐에 따라서요. 자, 그랬을 때 이 등고면을 가지고 재밌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등고면이 싸고 있는 내부를 생각을 해보죠. 그 내부에 있는 푸사이 제곱을 전부 다 합쳐주게 되면 그게 뭐죠? 이 등고면 안에서 그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됩니다. 그렇죠? 얘가 어떤 등고면은 0.9라는 값을 줄 거고요. 어떤 등고면은 얘가 0.5라는 값을 줄 겁니다. 0.9라는 것은 뭐죠? 그 등고면 안에서 입자를 찾을 확률이 90%라는 얘기고요. 0.5라는 것은 그 등고면 안에서 입자를 찾을 확률이 50%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우리가 결정을 해주기만 하면 등고면을 우리가 하나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파동함수를 90% 확률로 입자를 찾을 수 있는 면적을 감싸고 있는 등고면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정해버리면 그 등고면으로 우리가 파동함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에서 죄송합니다. y, z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좌표계를 잡았었는데요. 자, 여기서 예를 들면 nx가 2, ny가 1, nz가 1인 그런 파동함수의 90%짜리 등고면을 찾는다라고 하면 이렇게 동그란 타원체 모양의 두 개 붙어있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표현을 해도 되는데 기왕 이렇게 표시를 한 김에 색깔 같은 걸 좀 표시를 해보자 라고 해서 하나는 진한 색으로 하나는 예를 들어
흐린색으로 우리가 표시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 색깔의 의미는 뭐냐면 색깔이 같은 애들은 파동함수에서 부호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파동함수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인이었으면 플러스 값을 가질 수도 있고 마이너스 값을 가질 수가 있죠. 근데 얘가 예를 들어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되고 얘가 마이너스 값이었으면 얘가 플러스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이제 파동함수의 부호가 반대라는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여러분들 일반화학에서 궤도함수 혹은 오비탈이라는 걸 배웠을 겁니다. 그리고 오비탈을 뭔가 이렇게 매끈매끈한 표면으로 그리는데 그게 결국은 이 등고면 개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논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 등고면 안에서 입자를 발견할 확률이 90%가 되는 등고면 같은 것을 결정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궤도함수들에다가 우리가 종종 색깔을 칠하는데 그 색깔의 의미는 궤도함수의 부호가 반대인 경우를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차원 상자속 입자를 공부를 해보았고요. 1차원 상자속 입자를 어떻게 우리가 3차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지를 보았고 3차원에서 이제 나타나는 에너지의 축퇴 현상 그리고 이 파동함수를 3차원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정말 우리가 화학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다음 시간부터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